네, 좋은 아침 모닝쇼 출발합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안다며 지금 당장 공격할 계획은 없지만 이란은 즉각 항복해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대응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마자 뉴욕 증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가까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시장 어떤 내용들이 전달됐는가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경제지표도 어제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관세 충격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 전달되고 있고요. 전기차 보조급이 종료를 앞당겼다. 반면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약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관세에 대해서도 곧 부과할 것이다. G7 회의에서 밝혔고요. 마지막 헤드라인 기사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법 지니어스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라는 내용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특징주 4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투데이 뉴스판 넘어가 보시죠.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확정되면서 남북의 해결사 역할을 해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AI가 픽한 기사로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 달러를 확대하고 금도 확대를 하겠다. 반면에 달러 비중은 축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국 배터리사가 안도할 수 있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이야기 AI가 픽을 해봤고요. 13조 시장에 대해서 공약을 더하고 있는 티움바이오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리포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동아소시홀딩스와 함께 산일전기, 이노와이어리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9%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에 최대 감소폭을 보인 건데요.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관세 여파가 본격화된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점점 신중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처럼 고가 품목에 대한 소비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딜러 매장 방문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GDP에 반영되는 컨트롤 그룹에 대한 소매 판매는 오히려 0.4%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신호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에 대해서 일시적일 수 있다며 6월에는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관세 인상에 대한 여파는 여름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도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신다면 어제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크게 급락한 섹터는 친환경 에너지, 그중에서도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할 텐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 공제를 하원과 마찬가지로 미국 상원에서도 조기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해서 2028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계적인 축소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2026년부터 이 세액공제는 6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전기차 세액공제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됐는데 신규 전기차의 경우 법안 공포 후 180일 이후에 종료되고요. 중고차는 90일 이후에 특히나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16일부터 즉각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북미 조립 요건을 피하면서 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 오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반면에 핵심 광물의 분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등 금지 국가로부터 받은 원재료의 비중이 법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고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기존 세액공제가 25%였다면 30%로 그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기사 살펴보시죠. 어제 G7 정상회의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해당 소식에 뉴욕 증시 제약주는 최대 4%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국제 무역 갈등과 함께 약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관세는 실물 제품에만 적용이 되고 지적재산권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 흐름은
흐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한편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183억 달러에 달하는 이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투자할 때도 R&D가 확대되고 있는가, 글로벌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기사도 살펴보시죠. 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연방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 현금 준비금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감독은 재무부와 연준이 맡게 되고요. 사용자 보호 조항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만큼 이 하원과 대통령 설명 절차도 무난하게 이루어지면서 법 통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 4가지 살펴보시죠. 네, 어제 가장 크게 급락한 섹터는 IRA 세액공제 법안이 폐지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친환경 에너지 섹터, 그중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제 해당 소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설런이라던가 솔라 에너지 20% 넘는 급락이 장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충격이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미국 상원에서 태양광과 풍력 세액공제를 조기 법안하는 법안이 논의가 되게 되면서 엠페이지 에너지는 23%, 퍼스트 솔라도 17%, 솔라는 33% 급락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런은 가장 크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폭락이었는데 40% 넘게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5 간신히 지켜내는 흐름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성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시죠. 네, 기술주 중심에서 살펴봤을 때 어제는 테슬라가 가장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악재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4% 가까이 밀려내리면서 3.88% 종가 기준으로 하락했고요. $316 선에서 마감을 보여줬고 시총도 1조 달러를 겨우 유지를 했습니다. 이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신다면 7월 4일 주간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오스틴에서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생산 설비 정비가 목적이라지만 전기차 출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2분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시험주행 안전성 논란에 오히려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FSD가 스쿨버스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린이 모형을 치는 장면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이렇게 크게 악재로 받아들였고요. 4%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도 비중 축소 의견을 내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무너져 내렸고 시총 1조 달러를 간신히 유지를 했고요. 반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경쟁사 웨이모보다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냈지만 데이터 왜곡 논란이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 $316 선에서 겨우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시죠. 네,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일라이릴리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유전자 편집 스타트업 버브 테라퓨틱스를 약 13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 버브는 심장병 치료용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한 번만 맞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치료제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유전자를 직접 조절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했다면 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편집으로 인해서 한 번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인수 소식이었다라는 평가가 받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어제 일라일리의 주가는 2% 넘게 하락했고요. 2.02% 내리면서 $791 선에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 종목들은 급등을 했고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항공주들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방산 종목들이 다시금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방산 종목들 다시금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섹터와 방산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라고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중동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4% 넘게 다시금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엑손모빌과 세브론 등 방산 종목들의 에너지 종목들의 주가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먼저 엑손모빌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거의 비슷하게 달려있는데 1.35% 상승했습니다. 1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최근에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편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나이티드와 델타는 유가 상승 부담에 4에서 5%대까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긴장은 일시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과 유가가 조정받을 여지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와 방산 섹터의 추세 전환의 기회가 나타났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서 록히드 마틴의 주가도 어제 크게 올랐습니다. 2.63% 상승하면서 47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